존 맥케인, 영국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에서 30년간 군사 전문 기자로 일했습니다. 2018년 어느 겨울날 제 책상 위에 폴란드 국방부 보고서가 놓였습니다. K9 자주포 도입 결정 독일제를 제치고 한국제 선택.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제 무기가 독일제를 이겼다고요? 분명 가격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습니다. 2019년 2월 폴란드 국방부의 초청으로 한국 창원의 한화 디펜스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에서 K9 자주포가 조립되고 있었는데 그 정밀도가 놀라웠습니다. 이재현 수석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입니다. 독일 PGH-2000은 반자동이지만 K9은 완전 자동입니다. 그리고 고장률이 독일제의 3분의 1입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독일 무기의 신뢰성은 세계 최고인데 한국이 그걸 능가한다니요? 이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까지 총 한자로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30년 동안 배우고 개량하고 실패하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 자주포 한 대에는 30년의 실패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우리를 세계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K2 흑표 전차를 봤습니다. 대당 850만 달러로 독일 레오파르트 2보다 비쌌지만 폴란드가 180대를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왜 더 비싼 무기를 사냐고 물었더니 이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이 전차는 물에 뜹니다. 최대 4.1m 깊이의 강을 스노클 없이 건널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K2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서양 기술을 모방한 게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유럽은 무기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독일은 느렸고 미국도 부족했습니다. 그때 폴란드는 한국과 14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9 자주포 672문, K2 전차 980대, FA 50 경공격기 48대.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제가 2018년에 무시했던 K9이 이제 유럽을 지키는 주력 무기가 된 겁니다. 2024년 5월 저는 거제도의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크에서 수십 척의 배가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정수환 상무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LNG선의 약 70%를 건조합니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1970년대 초 한국은 배 한 척 제대로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죠. 500원짜리 지폐의 거북선 그림을 들고 유럽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유럽은 비웃었지만 1974년 첫 배를 인도했습니다. 정 상무의 아버지는 당시 용접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우리는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만들고 있었다고. 그래서 모두가 미친 듯이 일했다고요. 그리고 1980년대 세계 2위, 1990년대 1위가 됐습니다. 50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조선소 식당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거기서 30년 일했어요. 우리가 만든 배로 세계 사람들이 물건을 나르잖아요. 우리 배가 없으면 세계 무역이 안 돌아간다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자랑스러워요.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 할머니가 남편이 만든 배가 세계를 돌린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니. 이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2024년 8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축구장 수백 개 크기의 공장이 24시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영수 상무가 설명했습니다. 1983년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주변은 모두 말렸습니다. 일본을 이길 수 없다고요. 하지만 1992년 세계 최초로 64M DRAM을 개발했습니다. 10년 만에 일본을 따라잡았고 20년 만에 넘어섰습니다. 지금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합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 1, 2위입니다. 클린룸에서 2억 달러짜리 EUV 장비를 봤습니다. 3나노 칩을 만드는 기계였습니다. 세계에서 이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삼성과 대만 TSMC뿐입니다. 박 상무가 말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헌신은 놀랍습니다. 30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한국 엔지니어들만큼 열정적인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2024년 10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하루 6,000대가 생산되는 세계 최대 공장이었습니다. 조민철 상무가 말했습니다. 1967년 현대차가 설립됐을 때 한국엔 자동차 산업이 없었습니다. 1975년 폰이라는 첫 국산차를 출시했고 1986년 미국 수출을 시작해 첫 해 16만 대를 팔았습니다. 1990년대 품질 문제로 위기가 왔지만 품질 혁명을 단행했습니다. 1999년 10년 10만 마일 보증 제도를 시작했고 업계가 비웃었지만 성공했습니다. 2009년 제네시스 브랜드를 론칭해 BMW, 벤츠와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엔 전기차 아이오닉을 출시했고 유럽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판매 1위를 했습니다. 조 상무가 말했습니다. 한국 자동차의 비밀은 간단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좋은 품질, 합리적인 가격, 최신 기술, 그리고 빠릅니다. 트렌드가 바뀌면 즉시 대응합니다. 2024년 11월 하이브 사옥에서 K-팝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김태호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K-팝은 전략 산업입니다. BTS 한 그룹이 연간 5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냅니다. 음반, 콘서트뿐 아니라 한국 관광, 한국어 학습, 한국 제품 구매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넷플릭스 코리아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111개국 1위를 했다고 했습니다. 보편적인 주제, 할리우드급 제작 수준, 하지만 제작비는 3분의 1? 이게 K-드라마의 경쟁력이었습니다. 홍대 앞에서 만난 브라질 소녀가 말했습니다. BTS 때문에 한국에 왔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K-팝이 얼마나 강력한 소프트 파워인지를요. 2025년 3월 제 책 한국의 기적 70년 한국가의 위대한 여정이 출간됐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전 세계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2025년 6월 서울 광화문 서점에서 북토크를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들은 전쟁을 겪었고 아버지들은 가난과 싸웠고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80대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국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손자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려고요. 이제 제 손자는 삼성에서 반도체를 만듭니다. 제가 만든 게 옷이었지만 손자는 세계 최고의 칩을 만듭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남산타워에서 서울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70년 전 이 자리는 폐허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12경제 대국의 수도입니다. 저는 노트에 썼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2025년 9월 영국 국방부에서 강연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영국도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고 2년 안에 무기를 받았습니다. 속도와 효율, 이게 한국의 힘입니다. 그 강연 후 영국이 K9 도입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정책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저는 2018년 한국을 무시했던 오만한 서양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7년간 한국을 취재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성공 스토리입니다. 방산 9위, 조선 1위, 반도체 메모리 1위, 자동차 5위, K-팝 세계 석권. 모든 분야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원동력은 한국 국민들의 헌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섰고 아버지 세대가 가난과 싸웠고 지금 세대가 세계 최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5가지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 세계 최고의 근면성, 빠른 의사결정,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그리고 생존을 위한 절실함.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이야기를 계속 전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게 배우고 한국을 존경하고 한국과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가슴 뜨거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소감도 남겨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